재판장님. 예. 제가 좀 피고인 본인도 좀 모두 진술 차원에서. 그러시죠. 예. 피고인도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재판에 임하는 저의 심경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임명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경호처장직을 사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의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하명으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접견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경찰 선후배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제가 편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불렀지만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삼청동 안가로 그들을 안내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저는 바로 밖에서 방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시켜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건물에서 대기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일 제가 내내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후의 경호관으로서 총을 차고서 대통령 근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제가 직책상 업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서 마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 배경이 된 그런 사실로서 적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어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를 신뢰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서울청장 비화폰의 반납 처리,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로그아웃, 대통령 비화폰의 아이디 교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는 실무진의 건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탄핵 소추 전에 현직 신분인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시급히 경우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의 오랜 공백 끝에 공직에 복귀해서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판단의 미흡함은 있을지 모르나 법을 어겨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 진실하게 임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일단 경호처 직원분들은 특별히 비실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 피고인 측 의견서 보면 요 관련해서 하여간 담당자들이 또 국정원 직원들하고 좀 통화한 경우가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증인신문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필요하시면 뭐 비실명을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역도 그러하고 비화폰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이 일부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의견서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단 증거는 저희가 그 변론 준비기일에서 증거 목록 제출 받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증거 의견도 들었고요. 지금 변호인께서 2월 5일자 의견서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내용을 보면 170번의 피고인 사경 피신 부분 내용 부인하신 게 있고 부동의하시는 증거는 기존의 그 직원 그 경호처 직원분에 대한 부분도 부동의를 예정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동의로 번의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98번, 119번, 342번, 389번, 412번, 420번, 436번, 445번 각 김민수, 김대경, 송경원, 정인규 등의 각 진술 조서나 피신 등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그 2월 5일자로 그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은 의견을 주셨고요. 변호인께서 지금 2월 5일자 그 검사님 의견서 제출하시고 나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최종적인 증거 의견을 주셨어요. 요거 기초해서 혹시 증거 신청이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어제 제출한 입증계획서에 관한 의견서와 기재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하급자인 실무자부터 상급자인 피고인까지 보고 개통 내지 결재선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들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인규 경호처장 보좌관의 경우에는 김민수 부장, 김대경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일부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므로 김민수, 김대경 증인 신문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송경원, 정인규, 김대경, 김민수, 김대경 순으로 증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경원, 정인규, 김민수, 김대경 순으로 증인 신청하되 예. 그 필요시에는 다른 재판의 판결문이나 증인 신문 조서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혹시 검사님께서 밝히신 증인 신문 순서, 그러니까 송경원, 정인규, 김민수, 김대경 그 순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세요? 예. 송대경의 경우에는 먼저 신문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정인규의 경우에는 이제 김대경, 김민수가 이제 보고하는 걸 들었다라는 배석해서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김대경, 김민수는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대경, 김민수가 좀 먼저 좀 진술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저희가 증인 신문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의 요 지금 일부 그 증거 인멸 부분이 겹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기일 진행하면서 그 증인 신문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요건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기일에서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한번 논의된 것처럼 정인규 증인에 대한 부분만 겹치고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이렇게 겹쳐서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 뭐 병합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심리하는 것도 특별히 뭐 같은 기일에 이렇게 진행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지금 재판부 생각에는 정인규 증인 관련된 부분은 증인이 뭐 예를 들면 이 사건 저 사건 두 번 나오는 것보다 어차피 그 신문할 그 답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기일에 나와서 두 사건을 소화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건에서 저희가 예정한 기일이 3월 9일 정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혹시 피고인 측에서도 이 3월 9일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혹시 정인규 증인을 불러서 소환을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되면 가능하신지 예, 가능합니다. 일정은 가능하세요?